안녕하세요, 근성왕 깻마톡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저는 광산을 만들기 위해 60만 개의 블록을 파서 지옥을 꺼내봤습니다. 이 깊은 곳까지 내려와서 지옥까지 만들었지만 정작 광산을 만들지는 않았기 때문에 열심히 광산을 만들고 있습니다. 가볍게 20시간 정도 추가 작업을 해서 깔끔한 직사각형의 광산을 완성했습니다. 저는 현재 공약을 잘못 걸었다가 12,000개의 다이아를 캐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다이아를 캐기 위해 50시간 동안 광산에서 계속 굴만 팠더니 광산 만들기 시작부터 지금까지 300시간이 넘게 땅속에만 있었네요. 계속 땅속에만 있다가는 점심을 나가서 먹을 것 같다는 생각에 머리도 식혀줄 겸 이번에는 하늘에 무언가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지하 가장 깊숙한 곳을 봤으니 이번에는 지상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가 볼 건데요. 마침 지구 환경 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만들어진 지구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하늘에는 초대형 지구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완벽한 원을 만들기 위해서 구체 도면을 만들어주는 사이트를 이용해서 139m의 구체 도면을 만들어 잠깐만, 이거 생각보다 너무 큰데? 저는 오늘부터 지구 평면설을 지지하겠습니다. 일단 지구의 틀을 잡는 데만 가볍게 5만 블록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건축에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콘크리트를 이용해서 지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모래와 자갈이 많이 필요합니다. 매번 주변에 조금씩 있는 모래들만 캐서 사용했는데, 이번에는 대량의 모래를 캐기 위해 사막을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사막을 찾는 아주 효율적이고 좋은 방법이 있는데요, 저는 그 방법을 모릅니다. 방법이 있긴 하겠죠? 사막을 찾기 위해서 한 방향을 정한 뒤 무작정 걸어가기로 합니다. 초원을 지나고 숲을 헤쳐나가 바다를 건너고 눈보라를 뚫고 7,000m 정도 직진을 했더니 드디어 사막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자주 올 것 같으니 먼저 베이스 캠프를 만들고 건축에 필요한 모래를 캐보겠습니다. 모래는 아주 빨리 캐지기 때문에 삽의 내구도가 빠르게 떨어집니다. 하지만 저는 내구도가 아주 높은 풀옵션 네더라이트 삽을 사용하기 때문에 걱정 없이 모래까지 오랫동안 캘 수 있습니다. 멍 때리며 모래를 캐다 보니 저의 풀옵션 네더라이트 삽이 깨져버렸지만 괜찮습니다. 이럴 줄 알고 똑같은 삽 6개를 만들어 왔거든요. 가볍게 모래 3만 개를 캐고 지구를 만들 자리로 옮기는 데까지 6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제 모래는 모두 모았으니 자갈을 모아야 하는데요. 이곳에는 저번에 지옥을 꺼내며 나온 다양한 건축 재료들이 60만 개나 모여 있습니다. 가장 끝부분에 모아둔 자갈들을 세어보니 딱 필요한 만큼 있네요. 자갈을 세느라 정신이 팔린 사이에 접근한 크리퍼로 재료 25,000개가 쏟아졌지만 빛보다 빠른 속도로 주워 담으면 아이템이 사라지기 전에 전부 담을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25,000개를 다 담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네요. 이 비극적인 사건으로 인해 소멸된 자갈을 다시 모으기 위해 10시간 동안 추가로 광질을 했지만 그 눈물 나는 장면은 다시 보면 슬퍼질 것 같으니 스킵하겠습니다. 이제 바다를 표현해줄 파란색 콘크리트를 만들어야 하는데요. 노가다 콘텐츠를 하시는 여러 유튜버 분들의 영상을 보며 배운 방법으로 빠르게 콘크리트를 제작해줍니다. 매번 높은 곳을 다닐 때 물을 설치해서 헤엄쳐 다녔는데 이번에는 비계를 이용해보려고 합니다. 아니, 그 님들 배에 있는 그 비계 말고 이 비계요. 2시간 동안 돌아다녀서 찾은 대나무로 이 비계를 만들고 원하는 높이까지 설치한 다음 건축을 시작합니다. 생각보다 금방 떨어지는 재료를 다시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설치해둔 비계를 타고 다시 내려가야 되는데요. 비계를 타고 하강하는 속도가 너무 느려서 비계 주변으로 비계처럼 말랑말랑한 슬라임 블록을 깔아줬습니다. 미리 횃불을 깔아두지 않은 실수로 많은 친구들이 제가 내려오길 기다리고 있네요. 이제 비계를 타고 내려가는 척하다가 슬쩍 뛰어내려서 슬라임 블록으로 떨어지면 죽습니다. 현장에서는 단 한순간의 작은 실수라도 큰 사고가 날 수 있으니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나저나 계속 비계 하니까 비계가 가득한 삼겹살이 먹고 싶어지네요. 삼겹살을 사 먹을 돈을 만들기 위해서는 빨리 지구를 만들어서 업로드해야 되니 죽음에 슬퍼할 새도 없이 다시 건축을 이어갑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던데 저는 어리석은 사람이 맞는 것 같습니다. 주황버섯을 만들 때 얻은 교훈이 없는 건지 이번에도 엄청난 어둠을 만들고 말았네요.
생각을 조금만 더 했어도 이런 참사는 생기지 않았을 텐데 이런 근성 컨텐츠를 하다 보면 뇌를 빼고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뇌를 챙기지 않은 죄로 지금까지 건축한 3시간은 날려버리고 그림자가 생기지 않도록 파란색 유리를 먼저 깔아봤습니다. 그런데 색유리를 놓고 보니 이왕 투명해지는 거 조금 더 생동감 넘치는 바다를 표현하고 싶어서 파란색 유리 대신에 투명 유리로 구체를 만들고 그 속에 물을 가득 채워 푸른 지구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유리는 모래를 구워서 만들 수 있는데요. 아까 콘크리트를 만드느라 모래를 거의 다 써버려서 다시 사막까지 가서 가볍게 5만 개의 모래를 캐고 화로를 이용하여 모두 유리로 바꿔줍니다. 이제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부분들을 모두 유리로 교체해 보겠습니다. 교체가 모두 끝나고 물을 채워보려고 하는데 마침 비가 오고 있네요. 빗물을 받아서 물을 채워보겠습니다. 사실 빗물은 받아지지 않습니다. 헛소리 그만하고 열심히 틀을 만들고 물을 채워보겠습니다. 열심히 제작을 하다 보니 어느새 70시간 만에 지구의 틀을 모두 잡았습니다. 구체를 만드는 건 아주 집중한 상태로 만들어야 돼서 피로도가 엄청나네요. 아무튼 이렇게 만든 구체는 제 월드의 가장 깊숙한 곳인 지옥에서 봐도 보일 정도로 거대합니다. 이제 지구에 물을 채우고 육지를 만들어야 하는데 갑자기 지구와 한 세트인 달도 만들고 싶어졌습니다. 생각이 났으면 참을 수 없는 성격으로 인해 바로 달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밝은 달이 아닌 실제 달의 질감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보고 계시는 지옥의 현무암으로 만들어 볼 겁니다. 실제 달은 지구의 4분의 1 크기라던데 너무 작으면 안 보일 테니 조금 양보해서 지구의 3분의 1 크기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작품 하나당 수백 시간씩 들어가는 이런 작업들은 영상 수익으로 환산해보면 시급이 2,000원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완벽한 작품을 만들고 싶어하는 성격으로 인해 이래서 아들 깎아값은 벌겠냐는 와이프의 눈초리를 받으며 작업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 편하게 작업을 하기 위해 놀랍게도 제 유튜버 인생 처음으로 광고라는 것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 놀랍게도 이 영상에서 유료 광고 포함이라는 문구를 보신 분이 없을 텐데요. 얼마 전에 가까운 지인분이 사업을 준비 중인데 회사 이름을 어떻게 지어야 될지 고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추천해드리고 이 이름으로 업체를 만들면 공짜로 광고해주겠다는 소리를 농담처럼 했는데 진짜로 장명을 제 추천대로 하셨더라고요. 그 광고비 얼마나 한다고. 제가 뱉은 말이 있으니 와이프의 눈초리는 계속되겠지만 무료로 광고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인터넷이나 TV를 가입하게 되면 사은품을 주는데요. 가입자 입장에서는 사은품을 애매한 물건으로 받는 것보다 현금으로 받아서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지구에서 볼 수 없는 달의 뒷면에는 근성넷이라는 통신업체가 있는데요. 인터넷이나 TV 가입 시 근성넷을 통하면 현금 사은품을 줄 수 있는 최대로 준다고 하니 인터넷 가입이 필요하거나 기존에 사용하던 인터넷 약정이 끝나신 경우 카카오톡 근성넷을 친구 추가하여 문의해보세요. 광고비 안 주는 대신에 저를 보고 연락하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챙겨드리겠다는 말씀을 하셨으니 이 말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날은 달 뒷면을 폭파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무료 광고는 여기까지 하고 무엇이든 만들어드릴 테니 광고주분들의 연락 기다리. 이제 지구 안에 물을 채우고 육지를 만들어야 하는데요. 정확한 지구의 모양을 만들기 위해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지구본을 직접 관찰하며 세계 이곳저곳을 상세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은 면적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물을 먼저 채워볼 건데요. 마인크래프트에서 물은 일정 조건이 갖춰지면 자동으로 퍼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무식하게 채웠지만 채우다 보니 터득한 이 방법으로 반반씩만 물을 부어줘도 알아서 잘 퍼지는 중인데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물 속에서 드라운드라 불리는 물 좀비들이 계속 쫓아온다는 사실이 더 중요합니다. 이대로 물을 다 채워버리면 육지를 만들 때 더 이상 피할 공간이 없을 것 같아서 물 채우기를 중단하고 육지를 먼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육지를 만들 때 사용할 블록은 나뭇잎을 이용해 볼 건데요. 주변에 나뭇잎이 모두 떨어진 숲이 있으면 보기 싫어질 테니 적당히 먼 곳을 찾아서 나뭇잎들을 종류별로 다 모아봤습니다. 북극과 남극을 표현하기 위해 걷기만 해도 왕복 1시간이 걸리는 얼음지대에 가서 얼음과 눈블록도 가져옵니다. 일단 남극부터 만들어 볼 건데 신중하게 잘 그리고 싶지만 주변의 드라운드들이 절 가만두지 않네요. 끝없이 몰려오는 이 드라운드들을 상대하면서 한 블록 숨 막혀 죽을 뻔했네요.
아무래도 호흡을 신경 쓰면서 드라운드를 잡고 지도까지 그리는 세 가지를 동시에 하는 것은 무리라 이 중 한 가지라도 없애야겠습니다. 전달체라는 물체를 제작해서 물속에 설치하면 일정 범위 안에서는 물속에서 호흡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원래는 구하기 귀찮은 재료들이지만 그간 야생에서 생활하며 꾸준하게 모아온 재료들로 딱 한 개는 만들 수 있길래 바로 만들어서 물속에 심어줬습니다. 이제는 좀비 사냥이랑 지도만 신경 쓰면 되겠네요. 좀비와 전쟁을 하며 첫 시작이라 어설프게라도 남극을 거의 다 그렸을 때쯤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구본을 밖에서 보고 있지만 그림은 안쪽에서 그리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냥 보이는 대로 그렸더니 실제 지도랑 좌우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슬프지만 결국 전부 철거하고 새로 만들었습니다. 남들은 한두 개 먹기도 힘들다는 삼지창을 물속에 있는 육지를 만들면서 평생 쓸 만큼 먹었습니다. 이제 물속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는데 더 이상 할 말이 떨어졌으니 열심히 육지를 만들고 물을 채우는 모습을 다 같이 감상해 보겠습니다. 최대한 지구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기 위해 그렸다 지웠다를 수십 번 반복하느라 완성까지 140시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힐링하려고 시작해서 결국 고통만 받은 것 같은 건축이지만 그래도 다 만들어진 모습을 보니 뿌듯하네요. 구독을 안 하고 시청해주시는 85%의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더욱더 뿌듯한 마음으로 다음 작품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캐다만 다이아 12,000개를 마저 캐러 가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